자, 저번 시간에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의 체계를 비교해 보고요. 그리고 실제 교육과정의 모습을 한번 간단히 조감해 보는 것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에 대해서 좀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래 수업이 이제 이게 녹화가 좀 일찍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사정으로 늦어진 점을 먼저 사과드리면서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 체계를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제 2009 교육과정의 체계와 2015 교육과정의 체계인데, 한눈에 봐도 이제 2009 교육과정보다는 2015 교육과정이 조금 더 상세화되었다. 좀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09 교육과정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게 페이지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 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걸쳐서 2009 교육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하나의 표예요. 그러니까 위에 실제가 위에 있고, 그리고 자, 지식, 기능, 태도가 이제 그 실제를 떠받치는, 밑에서 떠받치는 뭐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읽기와 관련된 뭐 교육과정 읽기만 즉 독서만 있지 않지만 독서와 관련된 것을 먼저 보자면, 2009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양한 목적의 글읽기가 있죠. 뭐 정보 전달이나 설득, 뭐 친교 및 정서 표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매체와 관련된 내용을 두 개 해서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은 읽기의 본질과 특성, 글의 유형, 읽기와 맥락,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은 이제 낱말 및 문장의 이해,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그리고 읽기 과정의 점검과 소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태도는 이제 좀 정의적인 요소에 가까운데,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읽기 동기와 흥미, 읽기가 이제 읽기의 생활화, 이 세 가지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실제 교육 과정은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부분은 이제 만약에 실제에서 다양한 목적의 글 읽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전달을 하는 글이다. 실제라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어떤 유형의 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전달의 글, 예를 들어 뭐 설명문을 이제 실제로 내세웠다. 그러면 정보 전달의 글인 설명문이 있고, 그 설명문이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가, 그것이 이제 어, 어, 실제 읽기 과정인데, 이 설명문 읽기의 과정 안에서 그럼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설명문과 관련된 본질과 특성, 그리고 설명문에 그리고 이제 뭐 맥락,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능 역시 설명문을 어,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절차적 지식, 기능은 이제 절차적 지식이죠. 여기 지식이라고 왼쪽에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본질적 지식, 즉 이제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뭐냐, 그 대상의 특징이 뭐냐, 즉 설명문을 이란 게 무엇이며, 뭐 설명문에 읽기에 본질과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식, 즉 본질적 지식이라고 한다면, 기능은 이제 절차적 지식으로서 설명문을 잘 읽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러한 지식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태도 역시 뭐 사실 태도 부분은 좀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설명문 읽기의 태도는 따로 있고, 뭐 논설문 읽기의 태도는 따로 있냐, 뭐 그렇게 말도 있긴 하지만, 여튼 차이가 있다고 보고, 태도가 설명문과 관련된 그런 태도 내용이 학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를 중심으로 놓고 지식, 기능, 태도가 이제 실제를 떠받치는, 즉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제
그 뭐 5차,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지식을 먼저 배우고 그 지식을 이제 구체적인 텍스트, 실제이죠. 구체적인 텍스트에 대 텍스트에 적용해서 읽는 그런 이제 좀 약간 쉽게 말하자면 이제 연역적 방법으로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구체적인 그 일반적인 지식을 구체적인 텍스트에 적용하는 거라면 이제 이 교육과정, 이 청구 교육과정은 이제 지식, 기능, 태도가 먼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텍스트에 해당하는 또 실제 텍스트에 가장 실제 텍스트를 읽는데 필요한 그러한 그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튼 이제 2009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실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 기능, 태도가 떠받치는 것이고 실제는 이제 일단 그 정보 전달, 설득, 그리고 친교 및 정서 표현. 이 친교 및 정서 표현 같은 경우는 뭐 나누어진 적도 있고 합쳐진 적도 있긴 하지만 여튼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뭐 친교 그러면 이제 뭐 편지 글이라든지 정서 표현이라면 수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 교육과정을 보면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대 이제 좀 더 상세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기억 핵심 개념을 보시면 이제 읽기의 본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자, 읽기의 본질은 이제 아까 봤듯이 이제 읽기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일반화된 지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4페이지 넘겨보시면 일반화된 지식은 뭐냐면 각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이제 디귿 부분에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이제 사실 뭐 읽기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어떤 세분화된 요소로서 전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읽기 전략. 그러니까 이제 읽기라는 구체적인 목적이 제시되면 그 읽기를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인지적으로 또는 뭐 활동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수행 과정. 즉 전략이라 그러면 또 이제 약간 기능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제 사실 여기 기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능과 전략은 사실 구별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뭐 기능은 어떤 자동화된 것이고 전략은 좀 목적 중심적인 거다. 예를 들어서 글을 읽을 때 어, 만약에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이 모르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사전을 찾아봐야지. 즉,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확인된다면 목적 지향적이라면 그것은 이제 전략이 되는 것이고 그냥 글을 읽다 보니까 단어를 모르니까 자동적으로 사전을 그냥 찾아본다면 그것은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둘은 이제 읽기의 수행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수행되는 그 현상은 거의 같기 때문에 뭐 기능과 전략을 잘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3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읽기의 본질은 이제 일반화된 지식은 읽기가 읽기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중학교 1, 3학년 때는 이 문제 해결 과정에 방점을 찍고 즉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가르쳐지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읽기의 본질을 좀 나누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 학년군 내용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주로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때는 사회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 개념 두 번째 보면 이제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이 있죠. 여기 실제의 글의 유형이 있는데 이 실제 부분이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 그래서 이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화된 지식에서는 이제 이거 설명 좀 해주는 거죠. 의사소통의 목적이나 매체 등에 따라서 다양한 글의 유형이 있고 그 유형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읽기의 구성 요소는 이제 독자, 글, 맥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읽기의 과정, 읽기의 방법.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읽기의 방법은 뭐 잘 아시듯이 사시적 이해, 추론적 이해, 뭐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이해, 그리고 읽기 과정의 점검. 이거는 이제 뭡니까? 그렇죠. 상위 인지를 활용해서 이제 읽음 과정을 점검하고 또 조정하는, 점검해보고 아 내가 좀 문제가 있다라든지 좀 더 수정할 부분이 있다 그럼 조정까지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읽기 과정의 점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반적인 지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자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읽기 목적과 상황, 글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읽기의 본질이든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이든 또는 뭐 구성 요소든 과정이든 방법이든 점검이든 또는 태도든 모두 이제 동일한 기능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좀 더 이제 이 2009 교육과정을 조금 이제 재구성해서 2009 교육과정 같은 건 좀 단순해서 한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설명이 좀 상세화되지 않았다면 2015 교육과정은 좀 한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내용이 상세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서를 만든다든지 학습 지도를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러한 내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페이지 6번 성취 기준을 보시면 이제 성취 기준 중심으로 우리가 수업을 할 텐데요. 자, 성취 기준은 이제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이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합법 내용 체계에 뭐 중학교 1, 3학년의 성취 기준의 중점이 있고요. 이 성취 기준 전체의 어떤 중점적인 내용이고 읽어보시면 목적과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듣기 말하기를 수행하고 듣기 말하기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목적과 맥락을 고려한 어떤 화법의 수행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전략 중심이라고 본다면 독서와 유사하게 어떤 독서와 유사하게 좀 이제 기능 중심, 전략 중심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듣기 말하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좀 상위 인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듣기 말하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그냥 수행하는 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좀 효과적으로 좀 잘하라 이거죠. 중학교보다. 그리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의 기여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튼 다시 이제 성취 기준 국어 01-01 보나마나 이제 보통 1학년 때 나올 내용인데 이 성취 기준은 뭐냐? 자,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 즉, 이 성취 기준은 뭡니까? 중학교 때, 뭐 1학년 때든 2학년 때든 3학년 때든 보통 1학년 때 나오지만 1학년 때는 이 기준을 어떻게 학생들이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성취 기준은 교과서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교과서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볼 일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 성취 기준 자체가 이 교과서의 구체적인 학습 목표로 보통 재진술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서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고요. 즉 여기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뭐 9학년 국어 1부터 1 이런 이제 듣기 말하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다시 01은 이제 성취 기준 번호인데 1번부터 12번까지 12개의 성취 기준은 중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 10은 이제 10학년이니까 고1이죠. 그래서 10학년 말하기 듣기 1부터 6까지가 뭐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행해야 될, 고등학교 1학년 때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5페이지 화법과 장문 내용 체계도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보시면 본질, 실제, 태도 그래가지고 자 9차 교육과정과 약간 2009 교육과정과 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의 장문과 본질, 즉 본질적 지식에 대한 거 성취기준 3개, 그리고 원리와 실제, 이거는 이제 절차적 지식이죠. 즉 말하기 듣기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들. 쉽게 말해서 운전을 예를 들자면 본질적 지식은 뭐 자동차는 무엇이냐, 뭐 자동차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이륜 구동이 뭐냐, 사륜 구동이 뭐냐, 디젤이 뭐냐, 가솔린이 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합법에 여기 이제 합법과 장문 한 과목이니까 이제 합법과 장문의 본질하고 되어 있다는 것은 합법을 예를 들자면 합법이 뭔가가요. 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성취율 3개 있죠. 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 자아 성찰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합법 활동에서 맥락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어떤 합법 자체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법의 원리와 실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죠. 운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차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를 넣어서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서 어떻게 즉 이제 기어를 D, 즉 주행으로 놓고,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서 엑셀로 옮기는 과정, 그리고 이제 뭐 전방을 주시하고 때때로 그 룸미러라든지 백미러를 통해서 뭐 뒤에 또는 앞에 그 차량의 흐름들을 잘 파악해서 그 흐름에 맞게 운전한다. 즉 운전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들이 필요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란 무엇인가 라는 지식이 있고, 운전을 실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 이 원리와 실제, 즉 원리라는 것은 지식이지만 이것은 실제 합법 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식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뭐 첫 번째도 그렇죠. 12화작 2-1을 보시면 대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인식하고 관계 형성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한다. 자기를 표현할 때는 대화 방식에 자아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이제 관계 형성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아를 표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알기만 해서 되는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 합법 수행 과정에서 활용되어야 될 그러한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이제 성취 기준이 이제 제시됐는데, 다시 4페이지로 가셔서 성취 기준은 이제 학습의 목표이자 평가의 준거가 된다. 자, 학습 목표이니까 당연히 평가도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준거가 되며, 두 번째, 성취 기준의 배열은 학습자의 언어 발달 능력을 고려해서 배치된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이렇게 배열되는 것은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이거 배우면 다음에 요거 배우고 다음에 요거 배우고 하는 거, 그리고 학생들의 지적 수준과 또 이제 그 과목 자체의 내적인 어떤 그 발전 과정, 이걸 배워야 이걸 할 수 있고, 뭐 함수를 배워야 뭐 삼각 함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그런 그 지식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뭐 수학같이 그렇게 아주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내적인 논리보다는 뭐 내적인 논리가 아예 작동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적 읽기 다음에 추론적 읽기를 하고 뭐 그런 정도는 이게 위계적이기 때문에 사실적 읽기가 완벽하게 되어야 추론적 읽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비판적 읽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에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뭐 중학교 고학년부터 또는 뭐 고등학교에서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그런 내적 논리가 대부분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만큼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 능력을 고려해서
물론 뭐 모든 학습자가 다 똑같이 언어 발달을 하지 않지만 뭐 교육이란 게 그렇잖아요. 뭐 1대1 개별 교육이 아닌 이상 또 이 국가 표준 교육 양식이 있는 이상 어느 정도 이제 이때쯤이면 이 정도는 학습자 성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니 안 된다면 뭐 다른 유형의 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렇게 이제 인식되어져 온 어떤 그런 그 언어 발달 능력을 고려해서 배치되고 저기 이제 학문적인 구조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저기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교육을 아니 국어 독서 교육을 배운다 그러면 뭐 독서 교육의 본질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독서 교육의 여러 이론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뭐 독서 교육을 실제 수행하는 여러 교사학습 방법을 배우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각각 독서 교육이든 장문 교육이든 문학 교육이든 그러한 어떤 내용 배열 구조가 굉장히 좀 이제 학문적인 어떤 학문의 일반적인 구조와 맞게 구조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데 이 교육 과정은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 능력을 중심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또 과목 내적의 어떤 이걸 꼭 알아야 하면 이걸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러한 논리가 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이 학문적인 구조와 동떨어져 있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뭐 각 성취 기준의 3번 4페이지 각 영역별 성취 기준을 보시면 다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건 또 다시 할 거니까 한 이 정도다. 만약 임용고사를 준비하신다 하시면 최소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다. 최소한의 시험 범위다. 이게 시험 범위 끝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시험 범위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쭉쭉쭉쭉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 계속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9페이지 보시면 국어 교과서의 이해라고 되어 있죠. 국어 교과서 이해. 자, 이제 교육 과정을 했으니까 이제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의 이해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국어 교과서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구성, 그리고 단원 구성 방식, 그리고 활용 이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과 성격을 보시면 9페이지 프린트 보세요. 자, 성격 추상적인 계획인 교육 과정을 수업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자료다. 그러니까 아까 교육 과정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학습 목표를 서술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의 문장인 학습 목표가 실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한 단원이 된다. 그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여기 1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글에 사용된 밑에 표 보시면 국 02-5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 라고 한 줄인데 사실 이 내용은 더 상세화되어야 되지만 교과서에는 훨씬 더 상세하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글까지 짧은 한 편의 글까지 보통 동원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글을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 전개 논리적인 어떤 내용 전개 방법 또 논증 방법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계획인 교육 과정을 교수 또는 수업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자료입니다.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목표 지향적 텍스트다. 그렇죠. 어떤 학생들에게 이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학습 목표, 성취 기준, 교육 과정에서 성취 기준이지만 교과서에는 학습 목표라고 되어 있는 것들,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그러한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적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과서의 모든 내용 요소들이 기여한다. 이거 한 페이지라도 허투루 쓰여지는 거 없고요. 전부 다 교육적 가치 또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즉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수 학습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러한
텍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교하게 구조화된 텍스트이다. 즉 이제 학생 보통 이제 읽기 전 단계 대단원이 있다. 이런 교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국씩 책상에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 교과서가 있다면 하나 꺼내 보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교과서 있으시다면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교과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보통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교과서를 딱 펴시면 대단원 있죠. 대단원 내용이 있습니다. 대단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목표랑 단원을 열며 뭐 단원의 길잡이 뭐 그런 것들이 제시되죠. 그리고 이제 소단원 내용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넘기시면 이제 소단원 내용이 나오는데, 소단원을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소단원 열기 또는 뭐 읽기 전에 뭐 또는 등등의 어떤 그 소단원의 길잡이, 즉 소단원을 학습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배경 지식을 먼저 활성화해요.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소단원의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뭐 소나기라든지 뭐 진달래꽃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게 끝나면 어떻게 학습 활동이 있죠. 학습 활동은 크게 내용 학습하고 목표 학습으로 나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 내용 학습은 뭐냐? 이제 쉽게 말해서 교과서 본문 내용을 똑바로 이해했느냐, 잘 이해했느냐. 왜? 우리 본문 이해 못하면 그 교육 학습 목표가 달성되지 않잖아요. 일단 본문 내용이 뭔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름은 다르지만 뭐 보통 내용 학습이라고 목표 학습이라고 딱 나누어진 교과서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학습활동 1, 2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학습활동은 보통 내용학습, 즉 본문 내용을 똑바로 잘 이해했느냐를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학습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학습, 보통 목표학습이라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그냥 학습활동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읽어보면 학습 목표하고 관련된, 즉 학습 목표를 성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끝나면 또 이제 개인 활동이 아니라 또 이제 모둠 활동이라든지 뭐 짝과 함께 하기, 뭐 다 같이 하기, 뭐 모둠 활동 등등의 어떤 교과서마다 다르지만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이제 교과서 그 이제 개인 활동뿐 아니라 모둠 활동까지도 하게 하고요.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소단원마다 반복이 됩니다. 소단원 들어가기 전에 배경지식 활성화하는 부분, 본문, 학습활동, 내용학습과 목표학습, 그리고 이제 모든 활동으로 나누어진 그 학습활동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에 뭐 단원의 마무리, 그래가지고 배웠던 핵심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끝이냐? 아니죠. 자기점검. 아무도 안 하지만 자기점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정교하게 구성된 텍스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2번. 자, 이거 특징의 작은 3번. 자, 소월성의가 아니라 소월성이 가치 판단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즉 이제 소월성이 뭐냐? 교사가 교수 학습을 수행하기 적절한지, 또는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얼마나 적절하게 안내하는지 등이 소월성의 기준이다. 쉽게 말해서 이 교과서를 활용해서 학습 목표를 잘 가르칠 수 있느냐,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가,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준거가 되죠. 네 번째, 특정 분야의 학문 내용을 기반으로 하죠.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내용을 다룬다. 그러니까 뭐 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수한 의견보다는 보편적인 의견이나 가치가 주로 나와 있으며, 그리고 이제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제 도구적 특성이 있죠. 즉 다른 과목 언어 활동 또는 교수 학습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범한문적이고 범교과적 성격도 갖는다. 그러니까 다른 교과서는 보통 그 교과서 그 과목만의 학문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는 뭐 문학이나 국어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뭐 과학, 뭐 기술까지 모든 영역이 다 다루어지는 그러한 교과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국어 교과서의 개념과 성격인데, 자, 성격은 이제 추상적인 계획인 교육과정을 교수 또는 수업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자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징 네 가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어 교과서의 구성인데요. 자, 1번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구성됩니다. 그렇죠? 교육과정이 아주 참 그 절대문서죠. 절대문서. 교육과정 어기면 교과서가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 자, 단원의 학습 목표는 대부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 10학년 국어 1-2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 이 교육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단원 마음을 담은 언어, 소단원 1 언어 예절과 합법의 다양성. 그래서 학습 목표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할 수 있다. 한다와 할 수 있다. 어떤 진술 목적상 학생들한테 제시되는 교과서에는 너희들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교사들이나 이제 아니면 뭐 교사하기보다는 저기 뭐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대화한다. 이게 목표니까 여기 맞춰서 만드세요. 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죠. 뭐 그 정도 진술의 차이만 보이지 솔직히 뭐 거의 완전히 같죠. 예. 그리고 이제 10페이지 넘겨 보시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교과서가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텍스트와 활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대화할 때는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해야 돼요 하면서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사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학습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 활동은 내용 학습과 목표 학습으로 나눈다. 아까 교육과정 했을 때 한 말이죠. 교과서 했을 때 한 말이죠. 내용 학습은 텍스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며, 목표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내 또는 확인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빠져 있지만 또 이제 모듬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협동 학습을 반영한 활동도 있고요. 물론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는 안 합니다. 잘 목표 학습까지만 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중심 구성 방법인데요. 이제 단어의 응집성과 구분 가능 기재의 기준이 주제다. 이 3차 교육과정에서 나온 건데 많이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여기 얘 밑에 새로운 출발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 새로운 출발이 대단원이에요. 대단원이 뭐냐?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를 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단원이 나라 사랑, 오고 가는 정, 봄, 생활의 반성. 나라 사랑은 뭐 논설문일 것이고, 오고 가는 정은 수필, 봄은 이제 시, 생활의 반성은 이것도 뭐 수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즉 특정 주제 단원이 쉽게 말해서 각 소단원이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 있느냐. 장르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만 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 주제 아래 어떻게 다
올망졸망 다 이제 올망졸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하는 주제 아래 배치되어 있죠. 즉 이 나라 사랑 오고 가는 정 봄 생활의 반성 이 다른 유형의 글들을 응집시키는 그 기재 그게 바로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 중심의 단원 구성 방식은 이제 2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데요. 뭐 장점은 이제 실제적이고 심도 깊은 언어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도 깊은 언어 경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또 주제를 잘 선정하면 학습자들의 흥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근데 장점이고 단점이죠. 이제 국어과 교육의 특수성을 모호하게 한다. 이게 국어 교육인지 무슨 윤리 교육인지 사회 교육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제가 지나치게 교훈적이거나 또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조할 경우 오히려 흥미를 잃게 만들고 가치 교육의 편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이제 2, 3차 교육과정이 언제입니까? 2차, 3차 다음보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박정희 정권 때의 교육과정이죠. 자, 그 박정희 정권 때 아무래도 군사 정권이며 또 이제 약간 그 애국이라든지 반공이라든지 그런 가치가 강조될 때니까 이 주제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 특정 이데올로기, 반공,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제 중심의 단원 구성이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가치 교육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가치를 좀 학습자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즉 이제 장점이 잘 살아났다기보다는 이제 고급화 교육의 특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좀 주제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도 아니고 그냥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흥미를 가지지도 않았고 가치 교육에 편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장르 중심의 단원 구성 방식이 있는데 이제 단원 구성이 글의 장르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건데 4차 교육과정이고 또 이 4차 교육과정은 그 지식을 강조하던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장르가 첫 번째 단어는 1번 시 그래가지고 시의 세계 소단원이 막 나와요. 시의 세계라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시대를 망라한 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필 그래서 뭐 수필 여러 수필들이 나오고 또 설명문 그래서 설명문이 나와요. 그 좋은 점은 이제 뭡니까? 지식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행해진 거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장르 학습이 가능하죠. 예, 1학년 때도 시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도 시 배우고 그래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장르 교육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르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좋은 점이 있으나 단점은 이제 교육 과정을 반영하기 어렵고요. 또 표현 이해 영역의 내용 반영이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종에 대한 학습과 이론 중심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문학 장르, 물론 전부 다 문학은 아니지만 장르 중심이다 보니까 표현 이해 교육이 마땅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독서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죠. 그런데 뭐 장문이라든지 말하기 듣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활동 같은 걸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식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럼 세 번째 목표 중심 보겠습니다. 목표 중심은 이제 5차 교육과정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단원 구성 방식으로 단원의 응집성이 이제 학습 목표겠죠. 즉 교육 과정상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작가의 개성 이거는 뭐냐? 성취 기준이 뭐 작가의 개성에 대해서 안다. 뭐 삶을 가꾸는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원리와에 대해서 안다. 뭐 그러한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과서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표, 즉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교과서가 구성되다 보면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죠. 뭐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그런 단원 구성이니까요. 그리고 단원의 초점이 명확하다. 즉 뭘 가르치고 뭘 배워야 할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능 그리고 구체적인 지식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도 만만치 않다. 첫째,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언어 경험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즉 특정 목표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뭐 대화의 원리와 예절이라는 부분만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뭐 대화의 원리와 예절만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뭐 공감하는 듣기 말하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화에 대한 요소가 많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원리와 예절만 따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부분적인 교육이 되지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언어 경험을 제공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목표 중심의 경우 학습자의 흥미나 동기 유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그 목표 중심과 이 주제 중심을 조금 이제 통합하자. 왜냐하면 목표 중심의 장점은 실제적이고 심도 깊은 언어 경험, 즉 목표 중심이 주제 중심은 실제적이고 심도 깊은 언어 경험이 가능하고 또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즉 목표 중심의 단원 구성이 가지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이제 주제 중심이 가지는 단점, 그것과 교육의 특수성을 모호하게 하고 또 이제 뭐 이런 점, 가치 교육은 이제 그 정권의 문제였고 또는 그런 점은 이제 이 국어 교육 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단원 초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좀 이제 세부적인 기능, 구체적 지식 학습에 효율적인 그런 이 목표 중심의 단원 구성으로 주제 중심의 단점이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좀 통합해서 해보자. 그러한 식의 논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의 활용을 좀 마저 하고 교수 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부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